자, 사단원의 제일 먼저가 가장 큰 제목이 동적 평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첫 번째 정반응과 역반응이 뭔지 먼저 구분해 보자. 자, 정반응은 뭐가 정반응이냐면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정반응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에요. 자, 이거를 정반응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역반응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느냐면 생성물이 반응물로 다시 변하는 반응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불러. 근데 두 번째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외울 것도 가역 반응은 너무나 많아, 종류가. 그러니까 가역 반응을 외우지 마. 비가역 반응을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가역 반응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가역 반응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쌍화살표를 표시하는데,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이거를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 불러. 가장 간단하게 이런 거 있잖아.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지요. 네, 근데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지. 네, 이런 게 가역 반응이에요. 굉장히 쉽게.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자, 모두 가능한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하는데 이 종류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이 있어요. 자, 비가역 반응은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이에요.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지. 자, 그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는 자, 이런 게 있죠. 나무나 연소. 그치? 나무를 태워.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고 막 재도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다 모으면 거꾸로 다시 나무가 될 수 있어?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없지.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는 절대로 비가역 반응이야. 그리고 또 금속을 산과 반응시키잖아. 그러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거든. 이런 것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거기에 뭐가 있냐?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과 염기의 반응. 이걸 중화 반응이라 하는데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중화 반응 배운 적 있었지? 네, 그래. 이런 것들이 대체로 비가역 반응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는 거를 이제 또 배워보자. 동적 평형. 자, 동적 평형의 말 뜻은 어떤 뜻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적 평형의 뜻이 뭐냐? 자, 평형은 움직이지 않는 걸 평형이라고 하는데 동적이 붙었잖아. 그래서 자, 이 동적 평형이라는 건 가역 반응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같아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는 것처럼이야. 자, 원래는 것처럼, 실제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아, 변해요. 실제로는 변하는데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이런 거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적 평형은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거냐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증기압 평형이야. 자, 증기압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또는 응결 속도라고 불러요. 속도가 같아.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설명을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밀폐된 상자가 있어요. 자, 밀폐된 상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다 비커를 넣었어요. 비커. 자, 비커를 넣고 여기에 물을 이만큼 담아놨어. 물. 이게 최초야. T가 0일 때 초기 최초. 자, 최초에 요 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수증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수증기 없다야. 자, 그럴 경우에 최초에는 안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물이 날아가려고 하는 증발밖에 안 일어나겠지. 네. 바깥에 수증기가 없으니까 들어올 수증기는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T1이 됐어요. 자, T1이야. 자, 그랬더니 물이 이만큼 줄었어요. 자, 물이 이만큼 줄어들고 멈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증기들이 있지. 네. 물이 줄어든 만큼 수증기가 있을 거야. 근데 잘 봐.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화살표는 여전히 4개인데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지. 네. 요게 이런 현상이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게 T2예요. 자, 물의 양이 더 이만큼 줄었어. 자, 그러면 이 속에 수증기가 훨씬 더 많아졌겠지. 네. 물이 더 많이 줄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봐봐. 자, 화살표가 날아가려고 하는 거는 4개. 자, 들어오는 화살표도 4개. 이렇게 됐어. 요때가 평형이 된 거예요. 이게 동적 평형인 거야. 봐봐. 날아가는 거 4개, 들어오는 거 4개면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겠지? 네. 그래. 그래서 T3에서 보면 물의 양은 그대로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날아가는 거는 4개. 들어오는 화살표도 4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안에서. 이해됐니? 네. 자, 그랬을 때 요 상태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증발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시간에 따라 자, 요게 증발 속도야. 자,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날아가려고 하는 화살표 4개지요. 네. 자, 처음에는 들어오는 화살표가 없어. 그걸
응축이라고 부르거든. 자, 네. 응축 속도는 이 처음에는 0에서부터 점점점 같아지다가 딱 같아져. 이게 응축 속도예요. 자, 요 이유가 평형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이 밀폐된 상자 속에 수증기 양은 t가 0일 때보다 t1일 때가 많고 t2일 때가 더 많고 t2하고 t3는 똑같겠죠. 네. 그 다음에 상자 속에 물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거꾸로가 되겠죠. 네. T1, T2하고 T3는 물의 양이 제일 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네. 자, 여기에다가 물을 더 넣는다 그래서 수증기 양이 더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유로. 안 늘어나. 이미 이 공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지? 근데 네. 온도를 변화시키면 수증기 양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됐니? 네. 요거를 우리는 증기압 평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세 번째, 용해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고체의 용해되는 용의 속도와 자, 석출 녹아있는 고체의 석출 속도가 같아요. 자, 요런 상태를 우리는 용해 평형이라고 부르거든. 자, 이 용해 평형에서 우리가 용액에 불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불포화 용액은 뭐냐면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점점 더 녹겠지. 네. 그런데 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 용액은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를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요. 이해됐니? 네. 과포화 용액은 몰라도 돼요. 지금 학교에서 과포화 용액은 안 배울 거야. 근데 우리 여기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기에 뭐를 넣어놨냐면, 백설탕에 포화 용액을 만들어 놨어. 자, 포화 용액은 용질을 최대로 녹인 용액이에요. 여기다 한번 더 써보면은 용질이 최대로 녹았어요. 그러면 용질이 더 이상 더 많은 양으로는 녹지 않겠지. 네. 이게 백설탕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흑설탕을 고체로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 고체를 넣어놨어.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있지? 자, 용액색이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 갈색으로 변해. 자, 그러면은 색이나 갈색으로 변한 이유는 흑설탕이 녹았단 얘기니? 네. 그러면 어떻게 녹을 수 있는지 잘 봐. 요 흑설탕이 하나 빠져나오는 순간, 그치? 그 밖에 있는 백설탕이 하나 달라붙어 버리면 녹을 수 있는 거지. 네. 맞아요. 그것 때문이야.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자, 용액 속에는 어떤 분자가 있겠니? 백설탕 분자도 있고, 흑설탕 분자도 있겠지. 네. 맞아요. 두 개가 같이 있어. 그러면 고체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니? 흑설탕 분자만 있었잖아. 네.
네, 여기에 백설탕 분자도 붙었겠죠? 네, 이게 바로 용의 평형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가 있죠. 어떤 얘가 있냐면 NaCl인데 Na가 얼마짜리냐면 23짜리 원자량 의 포화 용액 속에다가 자 NaCl Na가 24짜리 알겠니? 네, 용의 원소죠. 고체를 넣어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그러면 자 용액 속에는 자 NaCl 23짜리도 있고 NaCl 24짜리도 있어야 되겠지. 네, 자 여기에는 Na 플러스 23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24 그 다음 Cl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온으로. 그러면 고체 속에는 뭐가 있겠니? NaCl 23짜리도 있고 NaCl 24짜리도 있어야 되겠지? 네, 이게 용의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놈이 녹아 나올 때 녹아 있던 놈은 고체로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이런 게 평형을 이루면서 더 이상 녹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일어난다는 얘기지. 네.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평형의 마지막이에요. 평형의 마지막이 이제 뭐가 있냐면 화학평형이 있어요. 자, 화학평형.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보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 더 이상. 근데, 자, 농도는 변하지 않지만, 자,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음, 어? 자,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 화학평형에서는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은 공존해야 돼. 공존해야 한다는 거야.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정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역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또 반응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물과 생성물은 공존해야 평형을 따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잘 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시간에 따라 정반응 속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일정하고 이게 정반응 속도야.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처음이 제일 빨라요. 근데 자 생성물이 없을 때는 역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요. 처음에 생성물이 없으면 역반응은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반응 속도는 0에서부터 점점점 증가해요. 그러다가 정반응 속도와 같아져. 그럴 때 이 이유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거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지만 시간과 농도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여긴 농도고요. 여긴 시간인데 반응물은 점점점 줄어들지.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은 줄어들다가 일정해. 이렇게 줄어들다 일정하면 반응물의 농도고요. 자, 생성물은 처음에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점점점 늘어나다가 일정하면 생성물에 대한 농도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실험을 하나 해보는 거야.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NO2 기체가 N2O4 기체를 만드는 거거든. NO2는 이산화질소 젓갈색이고요. 얘는 무색이에요. 근데 자, 시험관에 NO2 기체만 넣고 마개를 막고 방치를 했어요. 오랫동안 방치하잖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 NO2 기체가 있었으니까 젓갈색이었지. 네. 젓갈색이 점점 젓갈색이 옅어지다가 색깔이 멈춰요. 그러면 왜 색깔이 점점 옅어지다가 멈췄냐면 무색의 N2O4가 생성됐기 때문이야. 그러면 무색이 생성됐으니까 점점 색깔이 옅어지겠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거꾸로 시험관에 N2O4 기체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개를 막고 또 오랜 시간 방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N2O4는 색깔이 원래는 무색이었지. 네. 이 무색이었던 게 NO2가 생기면서 점점 색이 젓갈색으로 진해지다가 멈춰요. 색에서 젓갈색으로 진해지다가 멈춰. 왜? 자, 젓갈색에 NO2가 생성되기 때문이야. 알겠니? 네. 이게 바로 우리 동적 평형, 화학 평형까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네.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이제 산과 염기에서 나와요. 근데 산과 염기도 계산하는 문제가 좀 어려워. 자, 근데 우리 요 또 산과 염기를 또 한번 배워보자. 자, 산과 염기에서 우선 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의 정의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까지만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자, 첫 번째 누구냐면 아레니우스. 자, 이름도 알아둬야 돼요.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산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하자. 자, 첫 번째 아레니우스 염기예요. 자,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거를 우리는 염기라고 하자. 이렇게 산과 염기의 첫 번째 정의야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정의는 산은 자 로리 브랜스테드라는 사람. 자, 첫 번째 정의는 아레니우스는 수용액 속에서만 정의를 내렸어. 근데 로리 브랜스테드 또는 브랜스테드 로리라고 부르거든.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에서는 수용액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했냐면 양성자가 누구냐면 H 플러스예요.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라고 하자.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뭐냐?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자 주계 준다 그래서 양성자 주계 얘는 염기는 양성자 받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세빈아 산과 염기의 정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배워볼 거야. 자 봐봐.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 산은 이름 중에 무슨 산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름 중에. 자 그런 거 알고 있는 거 있어? 네. 뭐? 염산,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이렇게 무슨 산으로 끝나는 게 있잖아. 네, 이런 건 모두 아레니우스 산이에요. HCl, HNO3, H2SO4 이런 것들. 근데 잘 봐. HCl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여기 봐. H 플러스가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산은 누구야? HCl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냈으니까 HCl이 산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는 이름 중에 잘 봐야 돼. 수산화 뭐뭐뭐로 부른다야. 그런 거 혹시 아는 거 있어? 수산화나트륨, 그래, 수산화 나트륨도 수산화 칼륨, 수산화 바륨, NaOH, KOH, CaOH2 이런 게 다 아레니우스의 염기예요. 자, 여기에서 NaOH를 봐봐. 얘를 AQ 물에다 녹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봐. OH 마이너스가 나왔지? 네, 그러니까 NaOH를 요걸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됐니? 네, 그 다음에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는 자 여기에서 잘 봐.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Cl을 저기는 저렇게 썼지만 이거를 물에다 녹였다 이렇게 썼을 때 잘 봐. 여기에서는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 쌍화살. 그랬을 때 Cl-하고 H3O 플러스 이렇게 쓰거든. 네, 그러면 봐봐. 요 놈이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제공했지. 네, 그래서 얘는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이에요. 근데 물은 염기니? 우리가 보통 물을 염기라고 불러? 아니요, 아니잖아. 물은 중성이잖아. 근데 여기서 봐봐. H2가 H3O 플러스가 되면서 받았지. H 플러스를. 네, 이걸 염기라고 부르는데. 근데 거꾸로 봐봐. 거꾸로. 화살표 거꾸로. 그러면 얘는 받으니까 얘가 염기가 되고 얘는 산으로 작용하겠지.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잠깐만 세빈아.
우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요거를 녹여볼게.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를 이번에는 물에다 녹이잖아. L이에요. 물은 액체. 그랬더니 이렇게 변했어. 이게 NH4 플러스하고 이게 OH 마이너스가 생겼네. 자, 그러면 세빈아 여기에서 OH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하는 게 보이니? 네. 어떤 게 아레니우스의 염기야? 아레니우스의 염기 보여? 자, 왼쪽에서 봐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수산화 뭐뭐뭐라고 부르는 게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 수산화 뭐뭐뭐로 부르는 물질 있어? 아니요. 없잖아. 여기는 아레니우스 염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면 안 돼. 요 놈은 봐봐. 요 놈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았지? 네. 그래서 로리 브랜스테드에 받은 물질이니까 염기. 근데 얘가 물이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산으로 작용을 한 거야. 거꾸로는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겠지 이제. 네. 근데 잘 봐. 이 두 반응에서 두 반응에서 H2O를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에선 염기로 작용하고 밑에선 산으로 작용했죠. 네. 이거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자, 양쪽성 물질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한 물질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자 세비나 그 뒤에 자 선생님이 그 루이스의 산과 염기는 학교에서도 안 배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뒤쪽 넘겨봐. 산과 염기의 성질 나와 있죠. 네. 그거는 그거는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아마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안 배울 거야.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라고 선생님이 쭉 써놓은 거야. 네.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302쪽에 물의 자동이온화 나오죠. 네. 물의 자동이온화를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물의 자동이온화.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자동이온화냐면 이거예요. 극히 적은 양이에요. 극히 적은 양의 H2O와 H2O 분자 간에 자 아주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 간에 H 플러스를 주고받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를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자, 그러면 잘 봐. 이걸 그림 뭐 쓴다면 이렇게 되지. H2OL과 H2OL이 자, 여기에서도 이게 쌍화살표예요. 평형이야, 평형. 자, 그래서 H3O 플러스 AQ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A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네. 근데 잘 봐. 이건 물에서야 물. 요 놈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과 똑같이 사용할 거냐면 H 플러스와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요 놈의 숫자와 물에서는 요 놈의 숫자가 무조건 1대1이죠. 네. 그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자, 물의 자동이온화에서 첫 번째. 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평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네. 평형 상태이므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농도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안 변해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무조건이야. 평형이니까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런데 자, 이때 이 두 이온 농도 곱을 이온화 상수 자,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곱을 물에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KW라고 써요. 자, 그런데 잘 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세 번째. 자, KW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뭘 농도야, 뭘 농도? 우리 1단원에서 뭘 농도 배웠었죠? 네, 이게 4단원은 1단원하고 연결이 되고 3단원은 2단원하고 연결되는 거야. 자, 이 몰 농도의 곱으로 표현하는데 잘 봐. 요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네 번째. 물에서는 25도씨일 때 있죠? 일때 KW는 무조건이야. 25도씨일 때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이거는 외워도 되고요. 이거 외워도 되고 모든 문제에서는 주어진다.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자, 근데 봐봐. 여기에서 요거 하나 생길 때 얘도 하나 생긴다 그랬지. 네, 그러면 KW가 저렇게 됐으니까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똑같겠다. 그치? 네, 얼마로 같아야 돼?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아야지. 맞죠? 네, 요게 바로 물에서야.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수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따지는지 보자. 자, 수용액의 액성. 액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를 따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있지. 자, 중성은 무조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같아요. 이게 얼마로 같아?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을 때 이걸 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산성일 때는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고 OH 마이너스보다 커야 돼요. 곱했을 때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염기성은 H3O 플러스보다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고요. OH 마이너스가 더 큰 경우에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게 수용액 액성을 따지는 건데 우리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pH라고 하거든. 네, pH 들어봤지? 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수산화 이온 농도 지수 이걸 POH라고 불러요. 자, 한 가지만 알면 안 돼. pH, POH 두 개 알아야 돼. 자, 근데 P라고 하는 게 뭔지 P 해놓고 동그라미가 있을 때 P가 뭔지를 배워보자. P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마이너스 로그 함수예요. 마이너스 로그. 그러면 세빈아, 자 PKW라고 우리가 한번 해볼까? PKW. 그러면 P는 마이너스 로그라 그랬지. 네, 그리고 KW 이렇게 고쳐도 되니? 네, 이렇게 고쳐도 돼요. 자, 그런데 잘 봐. 25도씨에서는 자
마이너스 로그 KW는 얼마라 그랬어? A, 자, 요거를 먼저 숫자를 먼저 해놓자. 이게 10의 마이너스 14라 그랬니? 네.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얼마가 나와? 14. 14가 나와야지. 네. 그러면 자, 요거는 또 이렇게 고칠 수 있나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곱 이게 KW 아니야? 네. 그러면 로그의 곱은 이거 곱이잖아. 곱. 네. 로그의 곱은 뭐로 바뀌지? 덧셈. 합으로 바뀌지 합.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하고 플러스 합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니? 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pH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로그가 P잖아. 그리고 요건 POH라고 불러요. 자, 이 두 개 합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14. 무조건 14가 나와야 돼. 무조건. 알겠니? 네. 자, 이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는 액성에 관계없이 자, 액성에 관계없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치? 자, 네. 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pH 플러스 POH는 무조건 얼마다? 14. 14가 나와야 돼. 알겠니? 네. 자, pH 한 단위당 pH 1 단위당 수소이온 농도는 몇 배일까? 로그 값이니까 10배 차이예요. 10배 차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예를 들어줄 테니까 봐봐. 자,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있고 이건 pH는 6이니? 네. 근데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pH는 5니? 네. 그래. 5가 6보다 H 플러스 농도는 몇 배 큰 거야? 10배 큰 거지? 네. 10의 마이너스 5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10배 크잖아. 자, 근데 자, 혹시 이런 거 자, pH가 6인 산을 100배 물키면 pH는 얼마가 될까? 이런 문제 얼마가 되겠니? 100배 물켰어. 그럼 pH는 얼마가 돼? 자, 여기서 쌤이랑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pH는 거의 7에 가까워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을 아무리 물켜도 염기는 되지 않아. 염기를 아무리 물켜도 산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pH 6짜리가 100배 물키면 pH가 8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을 아무리 물켜도 염기가 되지 않고 염기를 아무리 물켜도 산은 되지 않는다. 알겠죠? 네. 요게 거기에서 얘기하는 자 pH, POH를 따지는 거야. 그 밑에 자 그러면 수용액의 액성과 pH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산성은 자 어떻게 되니? pH는 7보다 작아야 되겠지?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성에서 pH는 무조건 얼마야? 7이지요. 네.
염기성에서 pH는 7보다 커지죠? 네. 근데 pOH는 얘는 얼마가 되겠니? 7보다 크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pOH도 7이고 여기 pOH는 7보다 작겠죠? 네. 왜냐면 pH, pOH를 더해서 14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이해됐지? 네. 그래, 그러면 물의 이온화 상수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배웠어요. 자, 그럼 이것까지 끝났고 그 밑에 이제 중화 반응 나오죠? 네. 중화 반응을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예전에 중화 반응 다 배웠었는데, 그쵸? 네. 자,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 자, 이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이 발생하는 반응. 이거 우리 열을 중화열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네. 그러면 요거 산, 대표적으로 염산, 염기,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염, NaCl, 물, H2O 이렇게 해놓고 자, 얘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얘는 액체예요. 그러면 자, 세빈아 여기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에서 없어진 이온 보이냐? 없어진 이온.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그렇지, 그게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이온으로만 이렇게 나타낸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는지 기억나? 이걸 뭐라고 불렀어? 모든 중화 반응을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여전히 있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그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양적 관계를 생각해 볼 거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양적 관계가 뭐냐면 잘 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 1대 1. 그렇지. 1대 1에 몰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몰수비로. 그렇죠? 네. 몰수비로 반응한다. 그런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자 많이 반응할수록 열도 많이 나오겠죠? 네. 많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있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같을 때 이거를 우리는 중성이라고 부르고 pH는 7이 되겠죠.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중화점. 중성이 되는 점. 근데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적으면은 이건 염기성이 되겠지? 네. 1대1로 반응하고 자 pH는 7보다 커질 거야.
반대로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으면 산성이 되겠죠? 네. pH는 7보다 작아질 거야. 이게 양적 관계거든. 근데 이 양적 관계에서 자, 선생님이 1대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그랬니? 네. 완전 중화식 있어요. 완전 중화식. 이거 식 외워야 돼. 완전 중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N1, M1, V1은 N2, M2, V2. 그냥 NMV, NMV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 세빈아, MV가 뭐였지? 물농도.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거지. 그게 뭐야? 네. 어? 음, MV가 뭐라고? 일단원에서 몰수였잖아, 몰수.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곱한 것 중에 잘 봐. 이거는 전 세 개는 있지. H 플러스 몰수. 오른쪽은 OH 마이너스 몰수를 의미하는데 각각이 뭔지 봐봐. N1은 산의 가수, M1은 산의 농도, V1은 산의 부피. 그 다음에 여기서 M2는 염기의 가수, M2는 염기 농도, 그 다음에 V2는 염기 부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가수가 뭔지를 배워야 되겠다. 그치? 네. 가수라고 하는 거는 내어 놓을 수 있는 수소 이온수와 수산화 이온수예요. 자, 쉽게 생각하자. 일가산, HCl, HNO3 이런 게 일가산이고, 이가산은 H2SO4, H2CO3 이런 게 이가산이에요. 수소를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게 일가산. 내어 놓을 수 있는 게 두 개면 이가산. 자, 일가염기는 자, KOH, NaOH, OH가 하나밖에 없죠. 네. 이가염기는 자, CaOH2 또는 BaOH2 이런 것들이 이가염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가산을 얘기할 때는 HA라고 표현하고 또 H2B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가산이야. 자, 얘는 자, AOH라고 하면 일가연기, BOH2 하면 이가연기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완전 중화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문제를 푸는지 한번 봐봐. 이런 문제가 거기 얘가 있는데 0.1몰 농도의 H2SO4 20ml를 이건 그냥 선생님이 만드는 거야. 완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0.05 몰롱도 NaOH 부피는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저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N1, M1, V1은 N2, M2, V2 이렇게 풀으란 얘기지. 네. 산은 몇 가산이야? 저기에서 황산은 이가산이지. 네. 그리고 농도는 0.1몰 농도. 그 다음에 부피는 20ml. 부피는 그냥 밀리리터로 할 거야. 그 다음에 NaOH는 일가염기죠. 네. 농도는 0.05몰 농도지. 네. 그럼 필요한 부피는 얼마일까? 이런 뜻이야. 부피는 그래서 얼마가 되니? 어? 부피 얼마?
80ml 있어야 되지 않아? 80ml? 네. 그쵸?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완전 중화로 문제를 푸는 거야. 완전 중화될 때. 자, 그런데 있지. 혼합용액의 액성이 혼합을 했는데 중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네. 자, 그거를 이제 풀어내야 돼. 혼합용액의 아직도 산성인 경우. 자, 혼합을 했는데 아직도 산성일 때는 N1, M1, V1 마이너스 M2, M2, V2는 MV 이렇게 푸는데 이건 뭐냐면 H 플러스의 몰수고요. 요거는 OH 마이너스 몰수고요. 요걸 뺀 값이 H 플러스 몰수로 계산. 1대1로 계산한 다음에 H 플러스가 남아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거꾸로 혼합용액이 염기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자, N1, M1, V1 빼기 N2, M2, V2 똑같이 푸는데 이게 OH 마이너스 몰수. 그리고 이게 H 플러스 몰수가 되고 요게 OH 마이너스 몰수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에서 쭉 한번 살펴봐.